조용하던 주택가 골목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월 9일. 일요일이라 주민들이 대부분 집 안에 머물던 오전 10시경이었습니다. 온몸에 수상한 멍자국, 더벅머리에 신발도 양말도 외투도 입지 않은 채 빌라 어디선가 추락한 청년. 응급실로 실려간 청년의 상태는 외상외과 전문의가 그동안 경험한 외상 환자 중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게 다 골절이에요? 예, 다 골절이에요. 팔다리 골절만 9개, 6개 가지고 15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면부는 너무 많은 골절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세지 못할 정도로. 왼쪽 발은 완전히 으스러진 분쇄 골절. 양쪽 발목과 정관, 무릎뼈가 모두 부러지고 허벅지 뼈는 살을 찢고 튀어나올 정도로 심각한 개방형 골절. 골반뼈와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와 간이 손상되고 과다출혈로 급성 심부전이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턱뼈와 광대뼈, 코뼈, 눈을 감싸고 있는 안화골까지 그야말로 부러지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빌라에서 추락했던 청년은 올해 23살의 김지웅 씨. 18살의 가출에 5년 만에 뜻밖의 모습으로 동생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실종신고나 그런 건 다 해놨거든요. 초기에. 그냥 기다리라고. 그거 듣고 그냥 가망이 없다.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된 채 주민등록까지 말소됐다는 형. 5년 만에 중환자실에서 다시 만난 형의 모습은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추락사고 직후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702호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독으로 의심되는 목검, 고무호수, 애견용 이발기 그리고 추락한 지웅 씨의 이름과 함께 노예화라는 문구가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702호 집주인인 28살 박 씨와 그가 운영하는 부동산 분양팀의 직원 3명을 특수 중감금 치상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중에는 올해 18살인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집주인 박 씨와 그의 직원들은 지웅 씨가 스스로 뛰어내렸을 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23살 지웅 씨는 왜 그곳에서 추락한 걸까? 그리고 이른바 부동산 분양 합숙자라고 알려진 702호는 그의 추락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키우는 집에 안에 애기를 키우는 부부가 있고요. 그 부부가 집주인이고. 실제로 살펴보니 702호에는 3살 아이를 키우는 부부와 젊은 직원들 여러 명이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02호에서 부동산 분양팀을 운영했다는 박 씨 부부와 직원들의 관계는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복종하는 관계? 씨한테 그냥 다 하라는 대로 하고. 귀가를 할 땐 부부가 먼저 내려 집으로 들어가고 직원들은 택배함에서 자동차 덮개를 꺼내 정성스럽게 뒷정리를 한 뒤에야 집으로 들어갑니다. 박 씨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땐 항상 직원 중 한 명이 운전을 도맡아 하는 모습도 관찰됐습니다. 심지어 박 씨와 직원들이 새벽 외출을 할 땐 차량 안에 자리가 부족한지 직원 중 한 명이 스스로 트렁크에 탑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 씨 부부와 피해자 지웅 씨를 모두 알고 있다는 한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일명 헬퍼 커뮤니티의 전 운영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30대 남자. 이제 헬프를 만나는 가출 카페나 이제 페이스북 이런 데 가면은 도움을 받고 싶으면 요청을 해라. 그리고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와라. 거기서 이제 자연스레 헬퍼와 헬프가 매칭이 되는. 헬프라고 불리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굶주림을 견딜 밥 한 끼나 추위를 피할 임시 잠자리를 제공해준다는 SNS 커뮤니티. 헬퍼 커뮤니티에서 아내 정 씨와 추락한 지웅 씨가 처음 메시지를 주고받은 건 지난해 9월 14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박 씨 부부와 702호에 함께 살게 된 지웅 씨. 그런데 불과 2주 뒤 정 씨가 헬퍼 커뮤니티에
지웅 씨에 대한 장문의 수백 글을 게시합니다. 2주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는데 지웅 씨가 돈을 빌리고 휴대전화기를 훔쳐 도망갔다며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정 씨가 올린 수백 글은 여러 헬퍼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3개월 만에 한 헬퍼로부터 정 씨에게 은밀한 첩보가 전달됐습니다. 전에는 애를 도와준 적이 있었대요. 불면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도와주려 했는데 라는 사람 글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다. 작게 해줘야지. 은은한 애한테 오늘은 모텔에서 하룻밤 지내라. 붙잡힌 지웅 씨는 3개월 만에 다시 702호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왜 지웅 씨를 수배하고 추적해 다시 702호로 끌고 간 걸까? 주변 사람들에게 지웅 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한 702호 직원들. 그들의 말은 사실인 걸까? 자살하는 경우에는 머리 부위가 많이 다쳐요. 머리 부위가. 왜냐하면 이제 중심을 잡을 생각이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물론 머리에도 손상이 있고 얼굴에도 손상이 있지만 주된 손상은 다리거든요. 이분이 아마도 떨어지면서 착지하려고 한 게 아닌가, 무의식 중에. 좀 더 면밀하게 알아보기 위해 추락 당시 CCTV 영상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지웅 씨는 추락 순간에 무릎과 다리가 가장 먼저 지면에 부딪힌 뒤 얼굴에 2차 충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겁박이나 아니면 뭐 생명의 위험, 다른 아니면 큰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이런 상황으로 비슷하게 상처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일 지웅 씨가 위험에 처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전문가는 사건 직후 지웅 씨 옆에 있던 702호 직원들의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상하리 많이 태어났던 702호 직원들이 다급히 행동했던 순간을 지적합니다. 지나가던 주민이 신고 전화를 하자 한 직원이 다급히 움직여 지웅 씨의 손목에서 무언가를 가져가는 상황. 그가 가져간 것은 무엇이었을까? 다른 각도의 CCTV 화면을 확인한 결과 지웅 씨의 손목에 감겨 있던 것은 청테이프였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와서 증거인멸하듯이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은 본인들의 폭행과 감금 행위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였다. 큰 수술은 모두 마쳤지만 여전히 식사나 거동도 하지 못하고 진통제의 의지에 견디고 있는 지웅 씨. 그의 얘기는 잠시 통증이 가라앉는 시간 동생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 도망 가려고 했는지. 일을 하잖아. 돈을 안 줘서? 그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라 말이야. 그래서 자유가 없다. 밖에 마음대로 못 나가게 하고. 헬퍼 커뮤니티에서 만난 702호 부부가 숙식을 제공한다는 빌미로 부동산 분양 홍보일을 시켰는데 일정한 월급도 자유도 없어 도망쳤다는 지웅 씨. 3개월 만에 다시 끌려갔을 땐 더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냐. 삭발을 했어, 삭발. 애견용 이발기로 삭발을 하라고 지시한 건 702호의 집주인 박 씨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 눈썹을 놔주겠다. 눈썹도 밀었었나? 눈썹은 저같이 하셨을 때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그 목걸을 와준 다음에 근데 그게 좀 어려워지니까 안 될 거. 결박된 상태에서 합숙 직원들 모두에게 돌아가면서 목검으로 한참 동안 폭행을 당했다는 지웅 씨. 그건 역시 박 씨의 지시였다고 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추위고 20시에 회하고도 있고 그 차을 셔하는 거 한겨울에 그냥 1분씩 차을 셔 틀어놓고 물 꺼놓고 이제 쉬우다가 가만히 서 있는 거. 결국 가혹 행위를 피하려 7층에서 탈출하다 추락까지 했다는 지웅 씨. 그들이 지웅 씨에게 고문에 가까운 가혹 행위를 한 이유는 아내 정 씨의 말처럼 돈 때문이었을까? 오늘 왜 빌렸어요? 100만 원? 빌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내한테 쓴 돈을 받까 두 번째가 내가 세계 선물이라고 양복. 세계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가 이월 머리 가는 그니까
그거 따져다가 휴가로 정도 나올걸? 그러니까 2주 동안 제공한 숙식비와 생일 선물이라며 선심 쓰듯 사준 양복값을 갚으라는 게 자신을 3개월 동안 수배하고 다시 잡아와 감금 폭행한 이유였다는 겁니다. 지웅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취재 소식이 알려지자 과거 박 씨 집에서 합숙을 했다는 또 다른 청년들이 잇따라 연락을 해왔습니다. 16년도 11월 19년도야. 그때가 몇 살일 때? 20살이요. 2017년도요. 17년, 18년. 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 가까이 그들이 박 씨 집에서 합숙을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 그 이유는 부동산 분양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박 씨의 제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분양 수수료가 평균 3%에 달하기 때문에 10억짜리 상가 하나를 분양하면 3천만 원, 2억짜리 빌라 한 채만 분양해도 600만 원을 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푼도 못 벌었어요. 단 한 푼도. 계약 상사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전화만 돌리는 노예였던 거고. 생필품부터 식대는 물론 홍보전화 통신비까지 모두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제보자들에게 박 씨는 현금을 빌려주며 원금의 2배로 갚겠다는 차용증을 쓰게 했다고 합니다. 차용증을 쓴 뒤에는 빚을 갚으라며 밤샘 작업을 하는 택배 상하차이를 보내고 그 일당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제가 건도 선수를 했을 때요. 중학교 고등학생 동안 그 목검 있잖아요. 들고 있다가 옆에 보이면 그냥 때려요. 마음에 안 들면. 그 삭발 내용 있잖아요. X랑 저도 했어요. 머리 다 밀었어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삭발하자. 가장 끔찍했던 건 박 씨가 군면제를 목적으로 처방받았다는 정신과 약을 대신 먹어야 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재미있어 했어요. 이거 몸에 낙서를 막 하는 동영상을 찍으면서 피득피득거리면서 이렇게 막 혼자서 막 그러더라고요. 기억도 안 나요. 그 상황을 동영상 보고 알았어요. 박 씨는 그게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 애완동물보다 못하게 취급한다니까요. 평소 뺑뺑이를 돌린다는 의미로 합숙생들을 핑핑이라고 불렀다는 박 씨. 그가 합숙생들이 도망갈 때마다 또 다른 대상자를 물색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과거의 임봉교수 사건과 양 회장 사건 이 두 개가 결합돼 있는 굉장히 악랄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피해자 김 씨가 추락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이 그걸 보고 신고하는 일이 없었다면 이 분양 합숙소 내에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이런 것들은 은폐된 채로 수년, 수십 년 지속될 수도 있었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끔찍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추락한 지웅 씨 외에 사건 당시 702호에 함께 살던 다른 합숙생들도 박 씨에게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 걔네들은 막 박한테 맞고 그런 건 없었네? 있지. 잘하다 다 맞았다. 아 잘못하면 다 맞았다고? 다 어려 잃었다. 아 너 밀라고 해서? 너? CCTV에서 확인한 702호 합숙생들의 머리는 모두 짧게 이발된 상태입니다. 지웅 씨처럼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합숙생들. 그들이 박 씨의 공범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누군가가 도주 탈출을 시도한다? 그러면 그때는 가혹한 벌칙이 뒤따르고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어떤 무서운 일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가해자가 동일시되면서 바깥의 세상에서의 합리성 이건 사실은 싹 잊어버리게 되는 거고 이 세계 자기들만의 별도의 세상 속에서의 논리와 규칙과 메커니즘 속에 완전히 적응하게 되는 거죠. 박 씨는 702호에서 돈을 벌고 싶다는 청년들의 욕망과 공포심을 이용해 범죄 수업을 했던 겁니다. 이상한 것은 직원들 모두가 박 씨를 젊은 재력가로 알고 있던 것과 달리 그의 명의로 확인되는 사업자나 재산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동산 분양팀 업무를 위해 사용한 사업자 등록증은 아내 정 씨나 직원들 명의였고 박 씨 가족과 직원들이 합숙하던 빌라 702호조차 그의 어머니 소유, 그마저도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현금으로만 살아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본인 사업자를 못하는 거는 대부분 체납이 많아서 못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게 명의 차용이에요. 이거는 탈세고 어떤 적극적인 탈루 행위의 가능성이 있죠. 본인이 과시해왔던 것과 달리 재력가라고 보기 어려운 박 씨. 우리는 박 씨의 실체를 한 직원과의 대화 메시지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구제할 능력도 없던 박 씨. 그리고 애초에 누군가를 도울 여력조차 없었던 부부. 박 씨 부부에게 도움을 청해온 청년들은, 그리고 청년들을 모집한 헬퍼 커뮤니티는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박 씨 부부가 3개월 만에 지웅 씨를 찾아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다른 헬퍼들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웅 씨를 마음대로 납치 감금의 노예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지웅 씨가 수배자라는 정보를 헬퍼 커뮤니티에서 공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체 정화를 위한 블랙리스트가 오히려 지웅 씨를 위험에 빠뜨린 셈입니다. 굉장히 좀 어떤 면은 되게 섬뜩했어요. 정말 그들이 선한 의지였다면, 그냥 베풀고 끝날 거라면, 선량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경찰에 신고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왜 사적 응징을 하려고 하지? 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뭔가 굉장히 전지전능감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헬퍼 커뮤니티 게시글 중에는 성착취 영상 제작이나 성매매가 목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성매매 활동 전문가는 SNS 헬퍼 커뮤니티가 전형적인 청소년 성매매 유입 플랫폼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도방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여성들을 인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성들과 대화를 섞을 수 있는 각종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이미 포진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버디버디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중심, 한국의 청소년 성매매의 메카라고 볼 수 있죠. 되게 일관된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조금 더 놀라운 것은 조금 스스로를 이들이 헬퍼라고 지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먹잇감이 된 가출 청소년들 대부분은 20살이 되자마자 명의를 도용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일도 빈번합니다. 범죄 집단이 볼 때 이렇게 좋은 먹잇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찾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가장 잔인한 일이지만 우리가 없앤다고 하더라도 발각될 일이 없어. 너무나 손쉬운 먹잇감 아니겠어? 24살까지 입소 가능한 가출 청소년 쉼터가 존재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입소를 꺼리는 상황. 가출 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보면은 약 75% 정도가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학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너를 보호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한 처사인 거죠. 전문가는 가출 청소년들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부모의 거소 지정권 관련 법안을 더 섬세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몇 년째 답보 상태라고 합니다. 다른 여건이었다라면 아마 다른 경로의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부모나 자신의 가정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형제끼리 나누던 사소한 일상의 대화가 오랫동안 그리웠다는 동생. 근데 뭐 하면서 지냈는데? 여기 거울거울하다. 근데 허해졌다. 아, 집 나간 거? 나는 미안하지. 형 나갔다고 자다가 야구 빠따로 두드려 맞았음. 스커트 이혼하다. 에휴,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실수했다가지고. 형제에게 앞으로도 세상은 험난한 일들 투성이겠지만 그 길이 다시는 외롭지 않기를 바라봅니다.